자, 휴대전화 살 때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구입들 하셨죠? 올해부터는 판매처가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말이 다소 어렵지만 요금 할인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말이 어려워요. 단말기 자급제, 이게 뭔지 어떤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단말기를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휴대전화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맺어서 휴대전화를 판매를 하고 이 휴대전화를 사려면 이 통신사 개통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한 자리에서 다 해야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뭐 마트나 매장,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가서 직접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 통신사를 선택해서 개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아예 강제적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작년에 활발하게 논의됐었던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올렸다. 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폰 살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실제로 복잡하죠. 설명해주는 요금제에 따라서 기기값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요금제별로 그게 기기값이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 휴대전화와 또 통신사 요금제가 결합돼서 판매되고 이 안에 요금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라고 해가지고 불법 보조금이 나오는 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지원금 외에 뭐 불법 유통금, 뭐 장려금 이런 현금을 뿌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이게 곧 통신요금이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른다라는 게 지적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완전 자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제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활성화가 잘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려 2012년부터 단말기 자급제는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매 가능한 단말기의 종류가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겨우 8종밖에 안 됐었거든요. 2통 3사를 통해서 출시되는 모델이 대다수여서 사실은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현재는 이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서 단말기 기기값을 할인해주거나 아니면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단말기를 다른 곳에서 구해오거나 아니면 중고 단말기를 개통을 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은 할인받을 수 없고 요금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비싼 단말기를 내가 사오고 싼 요금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만이 참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개선이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네, 일단은 단말기 수가 늘어납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8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2통 3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단말기가 모두 자급제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모델과는 좀 다른 뭐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조금 다른 형태의 자급제 단말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자급제용 저가 휴대전화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10만 원대의 스마트폰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이 채널 자체도 다양해지는데요. 뭐 마트나 온라인 매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요금 할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이 부분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요. 일단 통신사 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구매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급제를 통해서 본인이 휴대전화를 사왔다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할인이나 또는 요금의 약정 할인 25%를 그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휴대폰을 새로이 개통하면 휴대전화 이 요금 약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할인과 또 뭐 중고폰을 가져가더라도 요금제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휴대전화 요금제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여전히 높아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써주는데 왜 계속 이렇게 비싼 거냐 이런 불만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 통신비 부담 경감될까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요금제 경감을 위해서 통신 요금은 사실 단말기 가격과 통신사의 요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낮춰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말기 역시 각종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바뀌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는 이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생들이나 뭐 청소년들, 어르신들이 쓰는 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아니면 최신형 단말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기존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세부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휴대전화 바꿀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쏠쏠한 정보였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